자, 계속해서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연력학 법칙 중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내용은, 자, 이거 보세요.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뭐냐? 자, 열을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기 편해요. 예, 제2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2법칙. 똑같은 2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뭐다?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22번. 밑면이 3m 곱하기 5m인 물탱크에 물이 5m 깊이로 채워져 있을 때 밑면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은 몇 킬로뉴턴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9,800뉴턴/,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즉 물탱크가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밑면이 가로가 3m, 세로가 5m래요. 여기가 3m, 세로가 5m고요. 자, 높이로. 자, 얼만큼이 물이 차여져 있냐면은 한 5m만큼, 예, 5m만큼 물이 이렇게 차여져 있는 거예요. 5m만큼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 물이 요 밑바닥, 밑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네요. 요 밑면. 자, 요 밑면, 여기 있죠, 밑면? 여기 밑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거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식이 뭐냐? 지금 그러니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F는 FY로 놓을게요. 수직이니까 FY는 감마 V죠. 감마 V. 비중량 곱하기 최적. 그 뭐냐? 최적이니까 이 최적 도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감마 HA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요 H라고 하는 것. H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이로, 깊이, 높이로 보시면 되고요. 요 A라고 하는 값이 바로 민넓이. 그렇죠? 여기 힘을 받는 민넓이.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놓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감마 V가 공식이 되는 거예요. 비중량 곱하기 최적. 자, 식을 만들어 볼게요. 예.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뭔지 보셔야 돼요. 뉴턴이 아니라 킬로뉴턴이죠. 응? 킬로뉴턴. 자, 힘의 단위가 킬로뉴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물의 비중량을 대입할 때 문제에는 지금 뉴턴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을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더 쉬워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여기다 9,800이 아니라 9.8로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킬로뉴턴으로. 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퍼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5m네요. 깊이 5m. 그리고 민넓이는 3 곱하기 5가 되겠죠. 3 곱하기 5 제곱미터. 이거예요. 감마 V, 감마 HA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밑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 나온다? 735가 나옵니다. 735 킬로뉴턴.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다음 23번. 자,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자, 공동현상이에요. 캐비테이션. 자, 이건 뭐냐? 지금 방지 대책으로 이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배관 안에 기포가 생겨서 이제 흡입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흡입 관경을 뭐 한다? 작게 한다. 자, 관경을 작게 하면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관경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바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더 잘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 관경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관경을 크게 해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흡입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게 맞는 거죠? 속도가 감소, 속도가 적어야, 속도가 작아야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천천히 흐를 때. 그래서 감소시킨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펌프를 수원보다 되도록 높게 설치한다? 틀렸죠. 높게 설치하는 것이라 아니라 낮게 설치해야 돼요. 수원보다 낮게 설치를 해야 방지할 수 있고요. 4번,
흡입 압력을 유체의 증기압보다 뭐한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지 대책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24번. 흐름이 있는 유체의 동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는, 자, 동압. 자, 동압은 뭐예요? 이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정압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압은 정지되어 있는 압력인 거고요. 동압은 이제 움직임. 이제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압. 자, 그럼 보세요. 노즐, 오리피스관, 벤투리미터, 그리고 피토 정압관. 자, 여기 보시면 2번과 3번 있죠. 오리피스관과 벤투리미터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이것은 유량을 측정해요. 유량. 이거는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유량 측정. 유량. 그리고 4번에 바로 피토 정압관이 이게 그 동압을 측정하는 건데 동압. 그러니까 동압을 측정한다는 거는 결국 유속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속. 아시겠죠? 동압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은 유량이 아니라 유속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동압을 측정하는 기구는 4번에 피토 정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동압 측정하는 거 4번 피토 정압관. 자, 다음 25번. 자, 비중과 동점성 계수가 각각 1.3, 0.001인 액체의 점성 계수는 몇인가? 자, 보세요. 점성 계수. 자, 문제에 지금 동점성 계수가 나왔고요. 근데 점성 계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의 관계를 알면 되겠죠? 관계를 알면. 자, 동점성 계수는 밀도분의 점성 계수예요. 맞나요? 동점성 계수는 밀도분의 점성 계수. 그러면 이 식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점성 계수 뮤는 동점성 계수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동점성 계수는 문제에 나왔죠. 그럼 뭐만 알면 돼요? 바로 밀도. 이 밀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밀도. 그런데 지금 밀도를 구할 건데 비중이 1.3이라고 했어요. 비중. 그러면 어떤 유체, 이 액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 있죠. 물의 밀도. 물의 밀도에다가 바로 비중을 곱하는 거예요. 이 액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비중을 곱하는 비중. 그러면은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고요. 여기에다가 자, 비중을 곱해주세요. 1.3. 1.3을 곱해주면 1300이 돼요. 130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밀도의 지금 단위가 이거 보세요. 단위가 이게 절대 단위죠. 이거를 중력 단위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얼마냐? 중력 단위로 바꿔주면 13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단위를 이렇게 중력 단위로 바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단위와 이 단위는 똑같은 단위예요. 이런 이 정도. 자, 이제 점성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점성 계수 뮤는 자, 동점성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0.001이잖아요. 0.001 제곱미터 퍼 세크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 액체의 밀도를 곱해 주시는 거죠. 1300 뉴턴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3이고요.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로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파스칼 곱하기 세크네요. 네? 파스칼 곱하기 세크. 근데 여기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압력의 단위.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요거를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파스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3 뉴턴 퍼 제곱미터가 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세크. 그러면 같은 단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26번.
자,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파이프 입구 영역에서 부차적 손실 계수가 0.5이고 평균 유속이 3m/s라면 입구 손실 수는 몇 미터인가? 자, 간단합니다.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입구 손실 수도 H는 K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겁니다. 그래서 K가 바로 부차적 손실 계수고요. 여기 2G분의 V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도, 수도를 나타내는 거죠.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차적 손실 계수가 0.5라고 했네요. 0.5 곱하기 2 곱하기, 자,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자, 유속이 얼마래요? 평균 유속이 3m/s라고 했어요. 3m/s의 자,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입구에서의 손실 수도가 0.23 정도 나오네요. 0.23m.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음 27번. 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노즐에서 균일한 유속 V는 40m/s, 유량 Q는 0.2 세제곱미터/s로 물이 분출되고 있다. 분류와 같은 방향으로 U는 10m/s의 일정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평판에 분사된 물이 수직으로 충돌할 때 분류가 평판에 미치는 충격력은 몇 킬로뉴턴인가? 자, 이겁니다. 자, 여기 평판이 있는데 이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물에 의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자, 힘을 구할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평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분사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받는 힘이 적겠죠? 왜냐면 도망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힘을 받는데 도망가기 때문에 힘을 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C 이렇게 돼요. 자, F는, 받는 힘 F는 감마 Q, 그 다음에 V-U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감마 Q, V 제곱. 자, 로 해줘, 로. 자, 보세요. 감마. 다시 할게요. 로. 자, 로 Q.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Q, 로 Q, V라는 공식에서 이 Q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A, V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 Q, V-U의 제곱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로 A, V-U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 A. 그러니까 원래는 식이 그 F는 로 Q, V 이 공식이잖아요. 받는 힘이. 근데 여기서 이 Q 대신에 AV, 그죠? Q는 AV 이거를 대입해서 이제 이게 로 A V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평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U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V 제곱이 된다고요. 왜냐면 U가 0이니까. 예? 아시겠죠? 평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좀 해볼게요. 대입해볼게요. 자, 지금 이 평판에 미치는 충격력의 단위가 뭐예요, 지금? 뉴턴이죠, 뉴턴. 예, 뉴턴. 자,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이 물의 밀도의 단위 있죠? 물의 밀도의 단위도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해야 돼요. 중력 단위로. 어차피 값은 안 변하지만 자, 단위는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단위로 나타냈을 때. 예,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1000이에요. 안 변해요. 자, 여기다 곱하기. 자, A. A는 바로 이 노즐의 단면적입니다. 노즐의 단면적. 자, 노즐의 단면적인데 지금 단면적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제에 직경이 안 나왔잖아요. 직경. 그런데 자, 유량이 나왔어요. 유량이 나오고 유속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Q는 AV라고 했죠. Q는 AV라고 했죠. 그죠? AV. 그럼 여기서 A는 V분의 Q가 된다고요. V분의 Q. 이렇게. 그죠? V분의 Q.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속이 40m/s고요. 유량이 0.2잖아요. 0.2.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이렇게. 면적이. 그럼 여기 이 면적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노즐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제곱미터가 되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자, V. 얼마예요? 물이 분사되는 속도가 40m/s고요. 지금 이 평판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그죠? 도망가니까 10m/s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40-10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지만 이 평판이 이쪽이 아니라 마주보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마주보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왜냐면 그만큼 힘을 더 받겠죠. 왜?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상대 속도가.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4,500이 나와요. 4,500. 단위가 뉴턴이죠. 여기가 지금 뉴턴이니까. 근데 이거는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얼마 나온다? 4.5 킬로뉴턴이 되는 겁니다. 4.5 킬로뉴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자, 지름이 D인 관에 물이 0.3 세제곱미터/s의 유량으로 흐를 때 길이 500m에 대해서 손실수두가 17m이다. 이때 관 마찰계수가 0.011이라면 관의 지름 D는 약 몇 센티미터인가? 자, 보세요. 지금 관의 지름을 물어봤어요. 관의 지름.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그 달시 웨버의식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달시 웨버의식이 뭐냐? 그 손실수두 H가 EGD분의 FLV제곱이죠.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관의 지름. 이걸 구해줘야 돼요. 관의 지름을. 자, 그럼 먼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유량이 나왔고요. 관의 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실수도 나왔어요. 자, 표시를 해볼게요. 손실수도의 값 알고 있죠? 중력 가속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관 마찰계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관 마찰계수 알고, 그 다음에 길이 500m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D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더 추가적으로 구해주면 돼요? 바로 여기 있죠. 이거. V. 유속만 알면 돼요. 유속만. 근데 유량은 알고 있는데 지름을 몰라요. 그럼 유속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은 식을 좀 이용을 하실 거예요. 식을. 자, 보세요.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어요. 유속. 그러면은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이고요. 그럼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 D 제곱이네요.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유량 Q입니다. 이렇게.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이걸 해보면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4 곱하기 Q가 돼요. 어떤 게요? 유속 V가. 그러면은 여기 V에다가 이 식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유속을 몰라도 구할 수는 있잖아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H는 EGD분의 FL 곱하기, 자,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걸 제곱시키면 파이 제곱, 이거 제곱했죠? D의 4제곱 분의, 이거 제곱했어요? 16 곱하기 Q의 제곱. 됐나요? 자, 지금 유속을 제곱한 거예요. 이거를 제곱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분모로 내려가겠죠. 이거. 파이 제곱 D 제곱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G 파이 제곱, 자, D에다가 D 제곱 곱했으니까 D의 5제곱이 돼요. 맞죠? D의 5제곱. 그럼 여기는 16 먼저 쓸게. 16에 F, L, 그리고 Q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2랑 16 약분해버릴게요. 16. 그럼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D.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H와 D의 5제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고 자리를. 자리 바꿔도 돼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D의 5제곱은 H가 늘 5겠죠?
G 곱하기 파이 제곱 H 분의 여기 8 F L Q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 5제곱을 없애야 되네요. 5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뭐 해준다? 이렇게 5분의 1승. 여기도 5분의 1승.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져요. 남는 건 이것만 남아요. 네. 그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G는 중력 가속도죠. 9.8 곱하기 자, 파이 제곱 곱하기 H는 17m라고 했어요. 17m 분의 8 곱하기 관 마찰 계수 0.011 곱하기 자, 관 길이 500m 곱하기 유량 0.3이라고 했어요. 0.3의 제곱. 이거에 얼마라고요? 5분의 1승이라고요.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자, 얼마 나오냐? 0.3m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몇 센티미터라고 물어봤죠? 몇 센티미터? 그러면 30cm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좀 어렵죠? 공식 자체가. 이제 식을 좀 유도를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 30cm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29번. 원심 펌프의 임펠러 직경이 20cm이다. 이 펌프와 상사한 동일한 모양의 펌프를 임펠러 직경 60cm로 만들었을 때 같은 회전수에서 운전하면 새로운 펌프의 설계점 성능 특성 중 유량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레이놀즈수의 영향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 물어본 거예요?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건데 자, 펌프의 상사 법칙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종류 있죠. 그 3가지 중에서 바로 유량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유량. 자, 유량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몇 제곱? 몇 제곱? 3제곱이죠. 이건 유량에 대한 상사법칙 공식이에요. 자, 이제 바로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Q1, N1, N2. 이거는 어차피 값이 안 나왔잖아요. Q1, 뭐 회전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회전수에서 뭐 한다고요? 운전한다고요. 같은 회전수. 즉, N1과 N2의 값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같아요. 이거는. 그럼 고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려 안 해요? 그러면 Q1 곱하기 D1, D2. 20cm였던 것을 키웠대요. 60cm로 키웠어요. 그러면은 20cm 분의 60cm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자, 이거 3이죠, 3. 3의 세제곱. 27. 그러면 27 곱하기 Q1이 돼요. 몇 배? 몇 배? 27배가 됨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정답 4번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유량, 양정, 그 다음 출력. 이 3가지 상사법칙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보실게요. 자,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에 소화수원으로 2세제곱미터 채워진 상태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구경이 21mm인 노즐을 사용하여 294.2kPa의 방수 압력으로 방사할 경우 물탱크 내의 소화수원이 완전히 소모되는 데에 약 몇 분이 소요되겠는가? 그러니까 준비해 간 물탱크의 그 물이 완전히 소진되는 데에 몇 분이 걸리겠냐?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방수량을 구하는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방수량. 자, 보세요. Q는 0.653 곱하기 D제곱 루트 CP. 네, 이게 방수량 구하는 공식이고요. 또 있잖아요. 0.6597C D제곱 루트 CP.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방수 계수, 유량 계수가 C가 이제 있으면 0.6597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0.653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량 계수가 없을 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이 공식으로. 일반적으로 이 공식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유량 계수가 문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유량 계수는 1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1로. 그때 이 방수량이 뭐냐?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에요.
분당 몇 리터가 방사되냐.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시간 t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단위가 리터가 되겠죠. 이 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Q 프라임은 0.6597 D제곱 루트 10P가 되고요. 여기에다 뭘 곱해준다고요? 시간 T를 놓을 거라고요. 분이에요. 그럼 여기 단위가 뭐가 돼요? 단위가? 리터의 단위가 나온다고, 리터. 여기는 리터 퍼 미닛이고요. 여기는 리터가 돼요. 시간을 곱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우리 뭘 구하는 거라고요? 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 T. 자, T는 0.6597 D제곱 루트 10P 분의 Q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자, 대입해볼게요. 0.6597 곱하기, 자, 지금 노즐의 구경이 21mm죠? 이거 단위 자체가 밀리미터예요. 미터 아니에요.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21에 제곱해주시면 돼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지금 이거 방수 유량인데, 압력, 방수 압력인데, 지금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거 단위가. 근데 지금 여기는 킬로파스칼 나왔잖아요. 그럼 바꾸셔야 돼요. 단위. 그래서 얼마냐? 294.2킬로파스칼이 아니라 0.2942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자, 분해. 얼마냐? 지금 얼만큼 물을 지금 준비해 갔다고요? 2세제곱미터 준비해 갔대요. 그럼 이거를 리터로 바꿔야 돼요. 리터. 왜냐면 단위 리터니까. 자,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라고 했죠? 그러면 2세제곱미터면은 몇 리터다? 2000리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리터.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대략 4분 정도가 나옵니다. 4분. 그래서 완전히 소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이 소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31번. 할론 1301이 밀도 1.4, 속도 15로 지름 50mm 배관을 통해 정상류로 흐르고 있다. 이때 할론 1301의 질량 유량은 약 몇 kg/s인가? 지금 뭘 물어본 거냐? 지금 질량 유량을 물어봤습니다. 질량 유량 얼마? m반은 AV low죠. AV low. 그죠? 질량 유량입니다. AV low.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요? 지금 속도 나왔죠, 유속. 속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 나왔으니까 면적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밀도도 나왔네요. 밀도. 다 나왔어요. 그럼 바로 대입하면 나오냐? 안 나오죠. 자, 왜 안 나오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밀도. 여기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나온 걸 잘 보시면은 밀도가 1.4g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 단위를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단위 맞추는 게. 잘 보세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보세요. 일단 이 킬로그램과 그램의 관계를 보세요. 킬로그램과 그램의 관계 몇 배예요? 몇 배? 차이가 1000배. 1000배죠.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1.4에다가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잘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나요? 퍼. 자, 이제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1m가 100cm예요. 맞죠? 1m가 100cm예요. 근데 지금 이거 세제곱미터죠. 자, 세제곱미터. 여기도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얼마 되냐? 1세제곱미터는 자, 100을 3번 곱했어요. 100을 3번 곱했어요. 그러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10의 6승. 세제곱미터.
그럼 반대로 자, 1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의 세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약분 좀 해볼게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3승 남겠네요. 그럼 얘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3승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게 10의 3승이랑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승이 분자로 올라가서 10의 3승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이 값이 최종적으로 1.4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 풀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입하실 거예요. 이제 밀도에다가. 자, 이제 보세요. 자, 면적을 이제 구해볼게요. 면적. 지금 지름이 50mm라고 했어요. 50mm는 몇 미터예요? 이게 0.05m죠. 0.05m. 그러면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이 되고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자 유속은 15m/s 곱하기 이제 밀도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라고. 이거를 여기다 곱해주라고요. 맞죠? 단위를 맞췄으니까. 그러면 나옵니다. 질량유량 41.23kg/s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번에 있네요. 그죠? 41.2kg/s.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32번. 온도가 55도씨인 평판 위를 흐르는 온도 15도씨의 유체가 있다. 평판과 유체 사이에 대류열 전달 개수가 70일 때 평판으로부터 유체로 전달되는 대류열 유속은 몇 와트 퍼 제곱미터인가? 자, 이 문제는 여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열 유속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 이걸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요거. 자, 그럼 보세요. 자, 열 유속은 K 곱하기 A 곱하기 자, T2 마이너스 T1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 단위가 자, 와트로 나와요. 와트. 이렇게 풀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면적을 빼잖아요. 면적을 빼버리면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면적을 빼요. K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얘를 빼버리면 단위가 바로 와트 퍼 제곱미터가 돼버리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얘랑 지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와트만 남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와트 퍼 제곱미터로 물어봤잖아요. 단위 면적당 몇 와트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에서 면적을 빼는 거라고요. 면적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면적도 대입할 수도 없어요. 문제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이걸로. 네. 그럼 보세요. 이제 더 간단해져요. 지금 대류 열 전달 개수가 70이라고 했죠. 단위 생각할게요. 70 곱하기 이건 뭐예요, 이거? T2 빼기 T1. 이것은 온도 차. 그런데 절대 온도에서의 차나 섭씨 온도에서의 차나 어때요? 같죠? 같아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절대 온도는 차이는 똑같아요. 차이는. 이게 섭씨 온도라고 하면은 이게 절대 온도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73만 이만큼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는 똑같다고, 차는. 그러면 여기서 섭씨 온도가 55도씨에서 15도 차. 그럼 얼마큼 나요? 그죠? 40도씨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냐? 40켈빈만큼 차이 나는 거 똑같은 거죠. 어차피 273만 똑같이 더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실 때는 그냥 얼마나? 40 켈빈을 놓으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40도씨나 40켈빈이나 차이. 어차피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얼마 나와요? 2800 나오는 거죠. 2800. 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부력의 작용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력의 작용점.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부력. 자, 여기에 어떤 수조가 있다고 할게요.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뭐 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물이 딱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채우면은 여기다 넣으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물체는 이렇게 배 같은 배를 딱 하면 이만큼 잠기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그죠? 배 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물체는 완전히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어요. 튜브 같은 거. 물에 다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물체에 자, 이 유체가 작용하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떠받치는 힘이 이게 부력인 거죠, 부력. 그죠? 부력이라고요, 부력. 그럼 이때 부력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력의 작용점. 자, 쉽게 얘기해서 부력의 작용점은 이 물체가 유체를 밀어낸 부분의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중심. 그럼 보세요. 자, 완전히 잠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얼만큼? 이만큼의 유체를 밀어낸 거잖아요.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무게중심이. 그럼 이게 부력의 작용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배예요, 배. 배가 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밀어낸 유체는 얼만큼 밀어낸 거예요? 이만큼만 밀어낸 거예요. 얘가 없으면 여기는 유체로 채워져 있겠죠. 이만큼 밀어냈다고요. 그때 밀어낸 부분 유체에 뭐랑 똑같다고요? 무게중심이 바로 부력의 작용점이라고요. 부력의 작용점. 얘는 밀어낸 게 없잖아요. 그죠? 부력이 여기 작용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부력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거는 잠겨진 물체 최적의 뭐랑 똑같다? 중심이랑 같다는 거예요. 잠겨진 물체 최적의 뭐라고요? 중심이라고요. 잠겨진 물체의 중심. 여기. 잠겨진 물체의 중심. 이게 바로 부력의 작용점이라는 거죠. 무게중심.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의 작용점은 뭐다? 잠겨진 물체 최적의 중심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수압기의 피스톤의 직경이 각각 60cm와 15cm이다. 작은 피스톤에 14.7N의 힘을 가하면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올릴 수 있겠는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수압기는 자, 뭐의 원리냐면은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기계예요. 수압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죠. 자, 여기에 자, 피스톤이 이렇게 큰 피스톤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작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큰 피스톤의 직경, 요 직경이 지금 60cm라는 거고요. 직경이. 그리고 작은 피스톤의 직경이 여기가 얼마래요? 15cm래요. 15cm. 그때 자, 작은 피스톤에 14.7N의 힘을 가하면 이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떠받쳐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올려야 되겠죠? 그때 여기서 14.7N의 힘을 가한 거예요. 위쪽으로. 그럼 여기다 하중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하중을. 그게 이제 수압기의 원리인데, 이거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안에는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유체가 지금 채워져 있어요. 유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유체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든지의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다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이나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이 전부 다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똑같아요. 어느 위치든 상관없이 압력이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그러면은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압력을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그래서 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였잖아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뭐냐? 자, 여기를 P1이라고 놓고요. 여기를 P2라고 놨을 때
얘네 둘이 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P1과 P2가.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A1분의 F1은 A2분의 F2가 성립을 해요. 이렇게. 네. 요게 P1이고요. 이게 P2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P1, P2 같다고요.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자, 큰 피스톤에 몇 뉴턴의 하중으로 들어올 수 있냐? 그게 뭔데요? 바로 이거죠, 이거 F1. F1 큰 피스톤. 자, 그럼 식을 풀면 F1은 얘가 올라가겠죠? A2분의 A1 곱하기 F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를 지금 여기 직경을 D1으로 놓고요. 여기 직경을 D2로 놓을게요. D1, D2. 자,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보세요.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이고요.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4분의 파이는 의미가 없다고요. 약분돼 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F, 자, 2가 됩니다. 그러면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이네요. 다시 쓰면 D2분의 D1의 제곱 곱하기 F2가 돼버린다고요. 네. 그러면은 자, D2는 15cm, D1은 60cm. 4배죠, 4배. 4배. 4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F2, 14.7N.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35.2가 됩니다. 235.2N. 이렇게. 그래서 요 작은 피스톤에 14.7N의 힘을 가하면 여기 큰 피스톤 위에다가 얼마? 235.2N의 하중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자, 물이 내경 10mm인 오리피스에서 유속 40m/s로 방수되고 있을 때 방수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s인가?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문제. 뭐예요? Q는 AV. 네?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단면적은 지금 내경이 10mm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10mm. 얼마다? 0.01m죠. 0.01m. 네, 단면적에다가 유속 40m/s를 네, 곱해줍니다.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0.0031이 나옵니다. 세제곱미터/s.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다음 36번. 지름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는 3개의 모세관을 물속에 수직으로 세웠을 때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 속으로 올라가는 높이의 비는, 자, 이런 거네요. 지금 이렇게 물이 있다고 칠게요. 저기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세관을, 지름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는 모세관을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모세관을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험관 같은 건데 굵기가 다르겠죠. 굵기가 지름의 비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예,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 이 지름의 비가 1대 2대 3인 거예요. 굵기가. 예. 그때 자,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 속으로 이게 빨리 올라가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때 올라간 높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상승 높이예요. 이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간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이 공식에서 뭘 알 수가 있냐? 이 상승 높이는 무엇과 반비례한다? 무엇과 반비례한다? 여기 있죠. 직경과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물이. 그럼 지금 보시면 직경이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얘가 만약에 물이 이만큼 빨리 올라갔다. 그럼 얘는 한 이만큼 올라갈 거고요. 얘는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관이 좁을수록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관이, 높이가. 그럼 이게 몇 대 몇이 되겠냐? 지금 뭐라고요? 상승 높이는 직경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반비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H1 대
H2 대 H3라고 할게요. 1, 2, 3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 D1분의 1, D2분의 1, D3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왜? 판비례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1, D2, D3의 B가 1대 2대 3이라고 했죠. 그러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꿔야죠. 자연수의 B. 그러면 1과 2와 3이네요. 1, 2, 3의 최소 공배수. 얼마? 6. 자, 6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해준다고요. 6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6 곱하면 6이죠. 얘는 3대죠. 얘는 2대죠. 얼마? 6대 3대 2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연수의 B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답 4번. 이렇게 되죠. 응? 그래서 상승 높이랑 상승 높이는 직경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20도씨 101kPa에서 산소 25g의 부피는 약 몇 리터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J/kmol/Kelvi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보세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분의 WRT죠. 그죠?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 바로 이 V의 값을 구하는 거죠. V의 값. 예. 자, 그럼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V는 PM분의 WRT가 됩니다. 예, WRT.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 분자량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요. 분자량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체상수의 단위를 잘 보세요. 여기 킬로몰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분자량이 들어가야 돼요. 분자량이 공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킬로몰이 없잖아요. 공식, 이거 기체상수 단위에 없잖아요. 그럼 분자량 빠진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킬로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자량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압력이 얼마냐면은 101kPa이네요. 101kPa. 그럼 단위를 좀 바꿔볼까요? 단위를. 101. kPa이면은 kNm/제곱미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죠? 파스칼이 Nm/제곱미터니까 여기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자량인데 지금 산소예요. 산소. 그럼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냐? 산소가 지금 O2잖아요. O2. 산소가. 근데 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에요. 그 16 곱하기 2개니까 32입니다. 예, 이거 산소의 분자량이에요. 얼마라고요? 32 kmol/kg. 킬로그램 먼저 들어가야죠. 32 kg/kmo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산소의 분자량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W. 무게입니다. 무게. 25g이죠. 25g. 근데 지금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0.025kg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기체상수인데, 자, 기체상수가 지금 단위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냐? 뉴턴 곱하기 미터죠? 뉴턴미터? 그리고 여기는 지금 킬로뉴턴이에요. 그럼 얘도 킬로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8314가 어떻게 바뀌냐? 8.314로 바뀌고요. 킬로뉴턴이 된다고. 뉴턴이 킬로뉴턴으로 바뀐다고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곱하기 여기 절대 온도 지금 20도씨예요. 섭씨 20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20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단위 다 맞춰놓은 거예요. 단위까지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0188. 네, 0.0188.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세제곱미터. 근데 지금 문제 물어본 거는 몇 리터냐? 몇 리터냐?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되죠.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예. 1000을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18.8리터로 바뀝니다. 이렇게.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38번. 자, 그림에 표시된 A의 압력과 B의 압력의 차이를 구하면. 자, 이건 뭐 시차 액주계.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차 액주계.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를 A 지점에서의 압력을 PA로 놓고요. 자, B 지점의 압력을 P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랑 여기는 지금 같은 유체로 채워져 있죠? 높이까지 같아요. 그럼 이거는 서로 상쇄가 돼버려서 여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플러스,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압력을 계산하실 때. 그리고 압력 P는 감마 H. 이거 공식 있죠? 압력 P는 감마 H라는 거.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거를 또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PA. 자, 이쪽 내려오고 있죠, 지금? 지금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니까 플러스. 자, 감마1 H1.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감마2죠? 감마2 곱하기 H2. 감마2 H2. 자, 여기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중량이 감마3예요. 높이가 H3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3 H3가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PB라고요. PB. 마지막 여기 B점. 자, 이제 뭐 할 거냐? PA 빼기 P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B는 1로 넘겨주고요.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 1로 넘겨주면 되는 거네요. 식을 정리해주면. 그러면 PA 넘어왔죠? 마이너스 PB가 되고요. PB는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이항할 때는. 그럼 마이너스 감마1 H1. 얘는 플러스 감마2 H2. 얘는 플러스 감마3 H3. 이겁니다. 이게 PA 마이너스 P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 몇 번에 있어요? 정답 2번에 있네요. 2번.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식만 지금 구하는 거예요. 식만.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비중이 0.75인 액체와 비중량이 6,700인 액체를 부피비 1대2로 혼합한 혼합액의 밀도는 약 얼마인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액체가, 두 개의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합했어요. 혼합해서 어떤 혼합액을 만든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지금 이 액체는 비중이 0.75라고 했고요. 이 액체는 비중량이 나왔어요. 비중량이 얼마래요? 6,700이래요. 비중량이. 그때 이 혼합액의 밀도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네요. 밀도. 네. 자, 그러면 자, 이 액체의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비중량을 구할 수 있죠. 비중량. 이거 비중량. 자, 비중량은 물의 비중에다가 비중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비중량이 9,800이고요. 근데 비중이 0.75래요.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이 액체의 비중량이 얼마냐? 이 액체의 비중량이 7,350이 나오네요. 7,350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감마가 7,350이에요. 근데 이 두 액체를 몇 대 몇으로 섞었냐면은 1대2로 혼합했대요. 요거 1대2로. 그러니까 얘를 더 많이 섞은 거죠. 비율이. 자, 그러면 혼합한 기체. 자, 혼합한 액체. 자, 혼합한 액체의 네, 비중량을 구할 거예요. 혼합한 액체의 비중량. 그거를 이제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근데 지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식이 달라져요. 봐봐. 3분의, 지금 얘는 1이고, 얘는 2의 비율로 지금 섞었잖아요. 그럼 이게 1이니까 7,350 플러스, 얘는 2의 비율이니까 2 곱하기 6,700이라고요. 얘는 1대2니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6,916.67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합한 액체의 비중량이 6,916.67이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뭘 구하래요? 밀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거 알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밀도는 중력 가속도분의 비중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비중량 구했잖아요. 6,916.67.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705.78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도는 705.78. 그럼 가까운 값이 706이 있네요. 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직경 5cm의 수평 원관에 10도씨의 물이 평균 속도 0.6m/s로 흐를 때 레이놀즈 수와 유동 상태는 단 10도씨일 때의 물의 동점성 계수는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뭘 구하는 거라고요? 레이놀즈 수와 유동 상태,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구하시면 되죠. 먼저 레이놀즈 수 먼저 구해볼게요. Re는 뮤 분의 dv 로 이거죠? 예, 이게 레이놀즈 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점성계수가 나온 게 아니라 동점성계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식을 바꿔줘야 돼요. 동점성계수는 그 점성계수를 바로 밀도로 나눠준 거죠. 밀도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성계수분의 밀도가 이게 그 동점성계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뉴분의 dv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 뉴분의 dv. 그래서 이게 동점성계수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점성계수가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경이 5cm니까 0.05m 곱하기 유속은 0.6m/s.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온 값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22,900이 나오네요. 22,900. 자, 그럼 이 22,900이 자, 측류냐 난류냐 문제죠. 이거 뭐예요, 이게? 응? 그래서 자, 측류는 레이놀즈 수가 한 2,100보다 작을 때 이걸 측류라고 하고요. 난류는 레이놀즈 수가 한 4,000보다 클 때 이걸 난류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22,900이면 4,00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난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